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1장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군대 조직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별초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한 제10장 거란의 침입과 귀주대첩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1018년 거란이 세 번째로 고려를 침입했으며 이때 어떤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이 거란을 격퇴했다. 어떤 장군일까요? 강남천 장군이죠. 이때 대성을 거둔 전쟁 이름은 기주대첩이라고 한다. 2번 고려는 거란과 여전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엇을 구축했다. 천리장성입니다. 오늘 공부할 한국사 내용은 제11장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몽항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삼별초라는 군대 조직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고려시대에 1231년에 시작된 몽골의 1차 침입으로부터 시작된 9차례의 몽고 침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고려와 주변국의 연대기를 보면 몽골 민족이 북방 기마 민족의 강자로 자리 잡으면서 이 몽골 제국이 전 세계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와중에 한반도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때 몽골 제국은 고려를 침입하게 되고 9차례에 걸쳐서 고려를 계속해서 침범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는 30년 동안 기나긴 몽고와의 항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침내는 고려가 몽골과 강화를 성립하게 되고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 삼별초가 몽골과 항쟁을 벌이게 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몽골 제국은 징기스칸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인데 태무진이라고 불리는 이 징기스칸이 아무르강 지류인 아무르강은 흑룡강이라고 하죠. 이 아무르강 지류인 오논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태무진이 몽골의 여러 유목민 부족을 통합해서 몽골 제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여기서 칸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시작한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이 서서히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219년부터는 서아시아의 원정에서 호라즘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호라즘 왕국이라는 것은 여기에 카스피아가 보이는데 이 주변에 생성된 중앙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이슬람 왕국으로서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호라즘 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에 따라 그 세력을 카스피아 영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27년에 징기스칸이 서하 제국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 서하 제국이라는 것은 티베트계 탕구스족의 왕조입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이 서하를 공격한 이유는 호라즘 제국을 정벌할 때 서하로 하여금 참여를 요청했는데 서하가 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징기스칸은 크게 노하였고 서하를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학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서하 출신의 민족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처럼 징기스칸은 서하 제국을 완전히 민족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사망한 이후에 2대 황제에 오른 오고타이 칸에 의해서 금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36년에 마침내 서방, 즉 러시아와 중앙유럽을 향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1241년에는 헝가리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듬해는 독일과 핀란드의 기사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럽은 징기스칸의 상대에서 연합군 기사단을 형성하게 되고 레그니카라는 곳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몽골 제국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몽골 제국은 1258년에 야바스 왕조를 정복합니다. 이 야바스 왕조는
아랍 제국의 두 번째 이슬람 바그다드 칼리파 왕조로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그다드를 포위해서 몽골군이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1260년에는 쿠빌라이 칸이 제5대 칸에 등극했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은 원나라의 초대 황제로서 징기스칸의 손자입니다. 그 당시 송나라가 중국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279년에 남송을 정벌해서 원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쿠빌라이 칸은 초대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 1279년도가 몽골이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대륙을 점유한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몽골 제국은 쿠빌라이 칸의 반기를 들고 30년간의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국 대륙을 차지한 원나라이며 아랍 지역에는 일칸국으로 분열되고 유럽 지역 쪽에서는 킵차크 칸국으로 분열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차가타이 칸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나라는 1368년에 명나라에서 마침내 멸망당합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 제국은 불과 163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한 몽골과 고려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1216년에 몽골이 점차적으로 그 세력을 키워나가자 그때까지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란족이 쫓겨서 고려 영토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고려와 몽골이 연합해서 거란족을 강동성 전투에서 격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몽골과 외교를 수립하게 되고 이때 몽골이 지나친 공물을 요구하며 몽골 사신은 오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몽골과 고려가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서막은 이와 같습니다. 1225년에 몽골 사신 저고야가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와중에 국경지대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몽골과 국교를 단절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사건을 계기로 1231년에 몽골이 제1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몽골 사신 저고의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고타이 칸은 살리타를 보내서 고려를 정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고려는 기주에서 박서 김경손이 강한 항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객경까지 포위하게 되고 고려는 할 수 없이 강화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은 다루가치 72명을 배치하고 몽골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다루가치라는 것은 몽고인 점령지 감독관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것이 몽고의 1차 침입이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듬해에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고려는 무신정권 하에 놓여 있었고 이 무신정권을 이끈 사람은 최우였는데 이 최우는 몽골의 침입을 맞아서 강화도로 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몽골군은 육지에서의 전투에서는 강한데 해상 전투에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죠. 이때 1차 침입의 선봉장이었던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이 다시 한반도로 침입했습니다. 이 살리타는 개경을 거쳐서 계속해서 남진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용인이었던 처인성 근방에서 성장 김윤우에서 사살이 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몽골은 강한 군대적을 갖고 있지만 지도자가 사망하게 되면 즉시 전의를 성실하고 후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성장 김윤우가 활로서 살리타를 사살하게 되자 몽골군은 즉시 전의를 상실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1235년에 탕구타이가 이끄는 몽골군이 다시 고려를 침입했는데 이것이 3차 침입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침입한 몽골군은 4년 동안 고려 전국을 유린하게 됩니다. 이때 경주의 그 유명한 황룡사 구청 목탑도 소실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고려의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피신해 있었고 고려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군력에 의존해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팔만대장경 조판은 15년이 걸쳐서 마침내 완성이 되고 이것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루했던 몽골의 침입은 마침내 고려와 강화를 이루게 됩니다. 1258년에 그동안 무신 정권을 주도하고 있었던 최이가 피살됨으로써 최씨 무신 정권이 붕괴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1259년에 후에는 고려 원정으로 즉위한 고려 태자가 몽골과의 강화를 위해서 4대 칸인 몽케칸을 만나러 갔다가 불행히도 몽케칸이 중간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몽골은 쿠빌라이와 아리크 북해가 후계 계승으로 대립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원종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됐고 원종은 쿠빌라이 칸을 지지하게 되고 몽골과의 강화를 맺게 됩니다. 이때 쿠빌라이 칸은 후계 계승을 벌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필요했고 고려의 태자가 와서 지지를 선언하자 크게 기뻐하고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와서 나에게 귀부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로다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이후에 원나라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됨에 따라서 고려는 원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쿠빌라이 칸은 몇 가지 약속을 원종하게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고려 왕국의 존속을 보장하겠다는 것과 몽골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약속한 것입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침략할 때는 그 침략당한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오로지 고려의 왕국만이 존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쿠빌라이 칸의 약속에 힘입은 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려 원종과 쿠빌라이 칸 간의 강화가 성립되자 고려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이 쿠빌라이 칸의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 즉 사위 나라가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최씨 무신 정권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던 고려는 강화가 성립됨에 따라 1270년에 강화도로 천도에 있던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삼별초는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삼별초라는 것은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호를 합해서 삼별초라고 합니다. 이 삼별초라는 것은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며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 집단입니다. 개경으로 환도하고 몽골과 강화를 성립하자 이에 반대해서 삼별초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삼별초는 1270년에 진도로 그 거점을 옮겨 남해안을 지배하며 항몽전을 전개했습니다. 1271년에는 조정의 진학군과 몽골의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진도가 함락되자 삼별초는 제주도로 그 거점을 옮겨 계속해서 항몽전을 전개했습니다. 1273년에는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 만여 명이 제주도에 상륙하게 되고 삼별초의 항전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은 일본으로 원정을 가게 되는데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고려의 충렬왕에게 고려의 출정을 강제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에 걸쳐서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하게 됩니다. 1274년에 1차 원정을 가게 되는데 이때 900층의 함선과 4만의 군사가 동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900층의 함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몽골은 해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려가 900층의 함선을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81년에는 2차 원정을 실시하며 이때는 900척 외에도 3,500척의 함선을 동원해서 거의 14만의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때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였고
이 막보의 완강한 저항과 원정 도중에 만난 태풍으로 인하여 원정이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때 이 태풍을 신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풍이라는 것은 신이 보낸 바람이라는 뜻이죠. 즉 신이 도와서 몽골을 패배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풍을 일본 말로는 가미카제인데 2차 대전 말기에 미국 함대 자살 폭탄 공격을 한 일본의 결사 특공대 이름을 바로 가미카제라고 하죠. 이 가미카제는 바로 여몽연합군이 일본 원정을 할 시기에 태풍이 불어서 일본을 보호한 그 사건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오늘의 주인공은 삼별초였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2장 고려 말기 상황과 공민왕의 계획 정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공민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